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메시지. 네. 마지막 네. 네. Q&A 마지막 하기 전에- 메시지 이따 끝날 때 하시죠? 아니, 요 얘기는 하고. 또, 네. 또 하려고 이따가 또. 아니, 그럴까요? 네, 아니, 이따가 하세요. Q&A 이거 끝나서. 못 외워서. 아니, 네. 네. 뭐 지금 잘 알겠습니다. 하시는데 네. 뭐. 네. 알겠습니다. 네. 이따가. 자, 여러분 이제 설문도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좀 응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좀 말씀하고요. 아마 질문들이 많아요. 근데 답변 좀 빨리빨리 해주세요. 알겠죠? 네네. 굉장히 많이들 질문이 왔으니까. 네. 그 질문이 왜 이렇게 많은가요? 원래 많잖아요. 역시 우리 토카이티 짱이십니다. 네. 2년 만에 뵈서 참 아쉽네요. 저희 팀원이 너무 네. 유능한 분들이 많아서 저한테 기회를 안 줬고요. 네, 이제서야 네, 한번 네. 기회를 주네요. 네. 자주 뵙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태식님 거 이거 하나 채택하시죠? 네, 네. 김씨 또 질문 계속 있어요. 네. 질문 네, 진짜 네, 많으시군요. 네, 네. 네네네. 자, 이대희님, 이거 아까 설명하신 거 설명했는데, 네네. 네네. 네. 이대희님께서는 그 PFS 방식은 은행에 사용하는 OTP와 동일한 것 같은데 느낌이 OTP의 경우 디바이스를 개인이 소지하므로 분실만 하지 않으면 유출될 일은 없지만 가입자 PC와 PFS를 제공하는 보안 솔루션 사이에서 발생하는 유출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요? 네, 약간 이제 컨셉추럴하게 약간 다른 컨셉인데 디자인 컨셉은 비슷하나 방식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 다릅니다. 영역이 우리가 이제 OTP는 원타임 패스워드잖아요. 그래서 비슷한 컨셉이라는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아까 그 들으면서 딱 말씀하셨잖아요. OTP가 딱 떠올랐어요. 네네. 이게 이제 뭐 PFS라는 부분을 사실은 제가 뭐 F5 설명드리러 온 건 아니니까. 네네,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선물은 PFS가 무엇인가 네네. 이것만 하나 아셔도 오케이. 굉장히 저는 네네. 그걸로 감사하고 오늘 시간이 저도 유용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네. 약간 PFS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왜냐하면 대부분 이해하셨겠지만 네네. 이해 못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약간 이제 사례를 가지고 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아쉽네. 네. 자, 우리가 이제 암호화 통신을 한다는 거는 한국말로 얘기하냐, 영어로 얘기하냐, 불란서로 얘기하냐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네네. 우리 두 분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미국 사람이 있으면 네. 옆에 있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거 절대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죠, 한국어로 그렇죠. 배울 때까지. 네네. 죽었다해서 못 알아듣겠죠. 자, 그래서 한국말을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제가 있어요. 옆에 한국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똑같이 있어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소리가 지금 들렸잖아요. 네. 미러에서 들려서요. 그럼 이제 서로 이제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근데 PFS는 뭐냐면 우리 이렇게 통신을 했는데 과거에 우리는 한국말로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우리가 알아먹는 건 한국말인데 실제 여기서 움직이는 건 불란서가 움직이고 있어요. 보여지는 거는 실제 움직이는 거는 네네네. 실제 움직이는 거는 오케이. 우리는 한국말 하고 있는데 실제 움직이는 거는 불란서로 우리가 AI 장비가 있어가지고 오케이. 여기서 내가 한국말을 했는데 저기까지는 불란서로 전달이 됐고 저기는 한국말이 되는 거예요. 인식됐다 한국말로 인식하고. 이제 쉽게 설명하려고 그랬다는 오케이, 거예요. 근데 오케이. 여기 옆에 한국말을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이걸 들으면 여기 불란서로 들릴 거잖아요. 그렇죠. 못 알아듣죠. 네네. 이게 이제 PFS의 컨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어쩔 때는 한국말로 했다가 미국말로 했다가 네. 프랑스어말로 했다가 영국말이 한국말이 영어네. 네. 뭐 중국말로 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걸 일본말로 했다가 이걸 계속 자꾸 바꿔가면서 통신하는 게 PFS 방식이에요. 네네네. 이게 되게 재밌는 방식인데요. 여기서 분실할 수 없지만 OTP를 분실하면 그거는 매번 패스워드 OTP 보고 입력하기 때문에 이거는 뚫리죠. 네네. OTP가 잊어버리면. 그렇지만 이거는 OTP가 유출됐, 이게 우리가 말하는 키가 유출됐다 하더라도 뚫리지 않습니다. 네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장세현님께서요. 그 TLS 1.3이 빠르게 확산 대중화되고 있지 않은데 확산에 있어서 주요 걸림돌은 무엇이 있을까? 근데 TLS 1.3은 지금 아직 표준화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이게 표준화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제가 1.3에 대한 전문가는 아닌데요. 네네. 사실 이 교육을 본사 저희 좀 SSL 전문가를 통해서 제가 2시간을 들었거든요. 네. 우리 회선 나선형 알고리즘은 무엇이고, 진짜 좀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네네. 사사분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 있는 거가 이렇게 쫙 접혀져서 여기 와서 이걸 알아내는 이런 방식들이 있었는데 네네. 이건 이 얘기는 아니지만 이때 이제 1.3을 들었습니다. 네. 1.3에 대한 부분에 표준화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보기로는
아직 지원하기에 좀 벅찬 뭐 이런 여러 가지 네. 뭐 시스템 뭐 튜닝도 뭐 최적화되는 부분도 있고 기존 인프라가 또 있으니까 네, 표준화도 뭐 좀 그렇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있어서 요거는 구글 형님이 아주 잘 알려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부족해서 네, 그냥 1.3과 1.2에서는 핸드쉐이킹 과정이 엄청나게 축소됐다. 네, 네. 사실 이 정도만 아셔도 왜냐면 10단계가 아까 3단계로 그렇죠. 바뀌었다. 이것만 아셔도 충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동환님 여기서 다 보이십니다. 네. 자, 네. SSL 기반 서비스는 개인정보와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서 금융권 서비스와 웹사이트 로그인 과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SSL 트래픽 가시성 장비가 필요한 이유는 소프트웨어로 대체가 안 되는 건죠. SSL은 소프트웨어로 대처를 해서 쓰고 계세요. 네. SSL의 그 우리가 서버에서 SSL 암호화로 통신을 하잖아요. 네. 대부분의 모든 고객분들은 SSL 암호화를 네.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취하고 계세요. 거기다 네, 하드웨어 네. 칩을 박아서 네. 움직이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서버 CPU가 빠방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래서 그렇게 쓰고는 있는데요. 네. 질문이 어디 갔죠? 여기요. 정동환. 네. SSL의 개인정보, 중요정보 이 부분에 SSL 암호화한 이 주 배경은 암호화 기법이 우리가 그 인증서, 공인인증 우리 그 은행권에 있는 그거 받잖아요. 네네네. 그 뭐라고 하죠, 우리요?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네. 뭐 시드 방식의 알고리즘을 써서 이렇게 초반에 막 개발이 됐었어요. SSL가 매우 선 시드 알고리즘으로 이게 아마 대전이 된 걸로 제가 한 15년 전에 봤던 걸로 기억나는데 네. 이 SSL 암호화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걸 보호와 암호화를 하는 거고요. 암호화 레벨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뭐 액티브엑스라든지 아니면 뭐 플러그인 뭐 소프트웨어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강화시켰어요.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암호화 레벨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 그리고 어느 디바이스든지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예를 들어 맥북이 있어요. 맥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플러그인 액티브엑스가 안 깔리잖아요. 네, 그렇죠. 뭐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호환성을 더 극대화시키고 많은 국민 서비스를 더 쉽게 해주고, 그래서 표준에 맞춰서 우리가 암호화 로직을 더 강화시키고 하기 목적으로 오픈 SSL 뱅킹이라는 오픈 뱅킹이라는 부분으로 컨셉을 가져서 정부기관에서 해서 그래서 움직였던 부분이고요. SSL이 그냥 가장 최적이다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졌던 그런 내용 부분의 배경입니다. 네, 그래서 네네, 뭐 알겠습니다. 특별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다. 자, 김태식님께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SSL TLS 트래픽 오케스트레이션 한다는 의미는 기존 방식과 비교해서 뭐가 어떻게 다르다는 말인지요? 뭐 정리해서 뭐 우리 하면 폴리시 기반의 서비스 트레이닝 네. 관련된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네네. 그리고 주체가 된 상태로 내가 원하는 트래픽 패턴을 단순하게 미러 방식 아니면 뭐 인라인으로 돌리는 거 필요하다면 RSA 방식 그대로 ECC 통신을 RSA로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네. 체이닝의 기법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대희님께서 추가적으로 SSL 트래픽에 대해서 네트워크에서 암 복화할 경우 사업자에 따라 망 중립성 이슈가 발생하는데요. PFS라고 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망 중립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사실 중요해요. 네. 보통 우리가 뭐 망 중립성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망 중립성 영역이 워낙 커서 뭐 어떤 부분이라고 딱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SSL 트래픽에 대해서 네트워크 암복화할 때 망 중립성이라는 부분의 요소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망 중립성에서 뭔가를 말 그대로 중립에 취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제 우리가 컨셉을 한다면 뭔가를 건들지 마. 자꾸 왜 이상한 짓을 해. 이런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중립을 지켜. 뭐 이런 컨셉이거든요. 보통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에 대해서 복화를 하고 이거를 넘기는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려면 SSL 암호화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주체가 돼야 됩니다. PFS가 됐든 RSA가 됐든 이걸 수행하는 주체가 돼야 됩니다. 아니면 RSA 같은 경우는 미러 탭을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그 키가 있어야만 이게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복화를 할 수 없으니까. 키가 누가 가지고 있어? 내 재산이잖아요. 우리 회사의 재산. 누가 이거를 보내줘요? 망 중립성하는 쪽에 안 주잖아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좀 어려운 요소 중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회사 서비스는 내가 우리 뭐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단순하게 망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의 서비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려서 할 수 있어요.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근데 이제 어떤 부분에 또 하나 영역이 있냐면 내가 인터넷을 갈 때는 나갈 때 이 접속하는 키가 어디에 있냐면 인터넷에 있는 사이트에 있어요.
이때 이 가시성을 수행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아웃바운드에 대한 트래픽은. 네네. 이건 좀 딥 디스커션인데요. 그럴 때에서는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네네. 보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그 인증키를 이거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는 가능합니다. 국가 정책, 우리나라 국가에서 SSL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통제를 하겠다. 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겠다. 네. 그래서 모든 디바이스들한테 인증서, 국가 인증서를 하나 줘요. 그리고 그 국가 인증서에 관련된 C 인증서를 발급을 해서 그거를 줄 테니 니네가 이걸 해봐. 그러면 가능하죠. 근데 이제 불가능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성호님께서 암호화된 트래픽을 복호하지 않고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는 건지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요? 암호화 트래픽을 복호하지 않고 안을 들어볼 수 있죠. 못 보지 않습니다. 네네. 당연히 보죠. 네. 뭔 데이트는지를 모를 뿐이죠. 아, 네네. 오케이. 아니요. 그리고요. 네.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답변은 실제 볼 수는 있지만 실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부분에서는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정호님께서 현재 운영되거나 사용되는 SSL의 경우 PFS가 도입돼 운영되는지 궁금하고요. 금융권 같이 높은 단위의 보안 적용하는 산업, 기업은 다 적용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업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 이거는 PFS의 적용은 고객 선택입니다. 네네, 그렇죠. 네, 내가 이걸 올릴 거야 말 거는 다 그 부분이라서 대부분 좀 그래도 보안팀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네. 이런 부서들은 PFS로 다 전환되고 있는 거는 분명하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사이트 포털들은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구글도 되어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박치균님, SSL 암호화 트래픽 복호화 시 금융정보 등 복호화 예외 처리 데이터를 구별해야 되는데 개인정보 인증 처리에 관해서도 보안 가시성을 제공하는지요? 우리가 금융 정보에 대한 부분에 복호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SSL 가시성을 할 때 제 슬라이드에도 있었지만 네. 있었는지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금융 사이트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까보면 안 돼요. 그래서 네. 정책적으로 네. 무조건 바이패스를 수행시켜야 됩니다. 그걸 까보는 순간 레귤레이션에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경호님, 트래픽 스티어링을 하고자 한다면 실제 적용된 사례 같은 것이 있는지요? 트래픽 스티어링을 우리 SSL5는 이번에 처음에 런칭,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런칭하는 거예요.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언제 런칭할까를 오늘 잡았고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렸던 거라서 네. 스티어링에 대한 SSL을 가지고 한 거는 국내 사례는 없지만 네. 트래픽 스티어링 구성을 SSL5가 아닌 복잡한 나름대로의 우리의 설정을 통해서 한 경우는 있어요. 네. 저 F5 가지고 해서 돌리고 있는 사례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동고님, 가시성이 확보가 안 되는 경우와 가시성이 확보되어야만 하는 경우, 아무래도 가시성이 확보되면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은데 가시성 확보를 위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의 이점은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은 영역을 타겟으로 모든 해킹이나 트래킹은 이뤄진다. 네. 단 한 건이 네. 어떤 피해를 어떻게 일어나게 할지는 심각한 그렇죠.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 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근 비용이 중요할까요? 네. 네. 그리고 비용이 엄청 비쌀까요? 비용 얘기가 잠깐 하셨는데 처음 시작할 때 네, 네. 비용 그렇게 생각보다 고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임근식님, 자, 여러분 오늘 같은 이것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그 설문할 때 상담 그런 거 아마 있을 거니까 그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임근식님은 TLS 1.2와 1.3의 핸드쉐이크 예제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핸드쉐이킹이 없는 HTTP 3.0에서는 어떤 공격 패턴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제가 HTTP 2.0은 아는데요. 네. 2.0이 아니라 2죠. 네네. 3.0은 처음 들어봅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양지영님, 가상화 장비의 보안 트래픽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가능할까요? 똑같습니다. 네. 가상화 장비나 가상화되지 않은 장비나 SSL 오케스트레이터가 가상화 장비로 저희가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똑같습니다. 네. 염재경님, 근데 구성 디자인은 틀리죠. 가상화 네네. 쪽에 이건 좀 딥 디스커션이 좀 필요하죠. 그쪽 환경에 오케이. 따라서. 네. 염재경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암호화를 하면
암호화 트래픽의 경우에 인코딩 및 디코딩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속도 면에서는 손해를 보는 걸 알고 있는데요. 보안도 없고 속도도 손해보지 않으려면 암호화 트래픽을 어떤 식으로 설립 및 운영하면 될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네요. 이분은 좀 약간 개발적과 연관이 있으셔 보이는 부분인데, 네. 암호화 트래픽을 인코딩, 디코딩 구조하고 이걸 사실 인코딩, 디코딩이라고 표현을 암호화 복화라고 이제 좀 번역해서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네. 프로그램 랭귀지 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네, 속도 면에서 손해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어떨 때 일어나냐? 아까 소프트웨어 방식의 SSL 말씀하셨잖아요. 소프트웨어 방식의 암호화 기법을 수행했을 때는 나름대로 그 레이턴시 장비 처리하는 레이턴시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런 부분을 보완 강화시키려고 한다면 전용 하드웨어 에이직화되어 있는 에이직은 아니지만 전용 그 에이직 칩 같은 전용 SSL 칩들에 관련된 부분을 수행하는 고속의 레이턴시 없이 움직이고 고성능을 운영하는 이런 장비가 탑재된 시스템을 검토하는 게 맞고요. SSL 혹시라도 가시성 장비 그리고 오케스트레이터 이런 거를 검토하실 때 하드웨어 그 가속 액셀레이션이 이게 전용 하드웨어 칩이 있는지 CPU 기반 움직이는지는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레이턴시에 대한 분명한 영향이 정말 눈에 안 보이지만 이건 있거든요. 그래서 체이닝으로 간다면 또 왔다 갔다 들어왔다 다시 보내고 들어왔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레이턴시에 대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하드웨어 칩을 검토를 같이 하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런 부분은 에이직화 이런 부분이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죠. 네. 자, 이대희님께서 스티어링과 서비스 체이닝은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인데 서비스 체이닝의 경우 체이닝이 늘어날수록 네트워크 부하 및 레이턴시가 기하급수로 늘어날 것 같은데요. 레이턴시가 중요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 지연 없이 또는 최소화해서 ISP 또는 CP가 망을 구성할 방안이 있는지요? 이분 되게 똑똑하신 분이네요. 생각보다 질문의 날카로움이 장난이 아닙니다. 똑똑하신 분인데요. 스티어링과 서비스 체이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컨셉 이런 부분은 어차피 비슷비슷하다라고 하지만 완전히 살펴보면 틀리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레이턴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체이닝할 것이냐라는 포인트에서의 레이턴시 부분입니다. 체이닝 기법을 우리가 레이턴시 관련된 부분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보내잖아요. 이렇게 보내잖아요. 자,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돌리는 게 과연 최적이냐. 이렇게 돌리는 게 최적이냐. 이렇게 돌릴 때 2개 정도는 같이 놓고 돌리는 게 최적이냐. 설계의 디자인에 대한 물론 퍼펙트한 거는 각각 하나씩 다 놓고 체이닝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체이닝이라는 부분의 용어로 본다면 이게 SDN에서는 그 체이닝이 아주 중요해요. 소프트웨어 디파인이라는 얘기가 체이닝 우리가 트래픽 플로우를 디파인 시켜서 이런 시스템을 거쳐서 움직여. 이게 이제 그 소프트웨어 디파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지는 영역이 스티어링 했다라고 보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튼 중요한 거는 얼마나 레이턴시를 죽일 수 있냐라는 부분의 효율적인 디자인 부분은 얼마나 많은 장비 자체가 지나가는 레이턴시는 어떻게 없다 하더라도 이거를 완전히 1대1로 할 거냐 약간 중요한 동급을 수행하는 영역을 한쪽에 몰아서 인라인으로 구성할 것이냐 약간 디자인의 이슈들을 수행할 수 있고 가장 핵심은 그 가운데에 있는 오케스트레이터에서 딜레이가 극소화돼야 된다. 들어와서 나가는 거. 이 장비들의 레이턴시만 이루어진다면 이게 극소화된다면 체이닝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이 장비의 레이턴시는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움직이는 체이닝의 영역의 레이턴시가 극소화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에이직화 시킨 칩을 우리가 전용 칩을 쓰는 이런 걸 한다면 체이닝에 의한 레이턴시는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지영님께서요. 비정상적인 보안 암호 트래픽의 증가 패턴에 대해서 자동 감지 경보 차단 기능이 관건일 것 같은데요. 일반 트래픽 감시 솔루션은 의미 있는 기능인데 빨리 손보였으면 합니다. 라고 코멘트 주셨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보안 자동 감지 경보 차단 기능 같은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필요할 것 같다고. 사실 이거는 SSL의 리버스 사이드 우리가 리버스 사이드라고 하면 뭐냐면 내부 직원이 외부 나갈 때를 이야기합니다. 아까 그
죄송합니다. 거꾸로 말했습니다. 리버스라는 거는 외부에서 내부로 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포워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용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할 때 포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포워드 쪽에 문제 포인트를 지금 집어주신 포인트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비표준한 어떤 SSL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뭐 약간이라도 뭔가 비정상적인 사이트들은 페이지가 접속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 바이패스 시켜야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주시는 영역인데요. 이 부분은 SSL 지금 5의 바로 다음 버전에 자동 AI 기능을 활용한 AI라고 하기는 너무 좀 지나친 영역이죠. 하여튼 자동 감지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알람 이런 부분들을 지금 딥 디스커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법론이 거의 나와 있는 상태고요. 조만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 기능까지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김태식님께서 오늘 웨비나 주제가 보안 담당자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이 점점 늘어나는 암호화 트래픽에 가시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한데 관리하는 보안 솔루션이 대체 몇 개인지와 여러 보안 솔루션을 통과하는 암호화 트래픽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가 보안 담당자들의 또 다른 고민인데요. 이 모든 문제들을 오늘 설명해 주신 SSL 오케스트레이터를 도입하면 전부 다 해결이 된다 라고 하면 딱 맞는 답변이 되겠는지요? 이분이 어느 분이신지 모르지만 정리를 정말 잘 해주셨는데. 아니 이거는 그 우리 F5 웨비나 문구예요. 그 문구를 제가 카피하신 거죠. 이 문구였어요? 네, 문구예요, 문구. 웨비나 주제에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아닌가? 아닌데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저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정확하게 딱 집으셨고요. 저는 기쁩니다. 어느 무엇보다 이분이 제가 말씀한 걸 정확히 이해하신다. 한 분이라도 이해하신다면 알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이해하는 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질문들 보니까. 자, 그다음에 임근신님께서요. 아까 HTTP 3.0 잘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여기 설명 있나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국제적인 W3 테크 사이트의 통계를 보면 이미 퀵 HTTP 3.0을 사용하는 웹사이트들이 모든 웹사이트의 1.3%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고요. UDP로 HTTPS를 지원하는 이런 기술은 마치 트릭 같은 느낌까지 들 정도로 신선합니다. UDP로 HTTPS를 동작시켜도 성능과 보안에 모두 큰 이슈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UDP 스타일이라는 걸 좀 알고 있었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1.3 얘기를 제가 왜 저희 슬라이드에 넣냐. 저희가 안 되는데 넣겠습니까? 이걸로 답을 대변해 드립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1.3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 게 저희 회사의 메시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대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HTTPS에 대해서 서버 네임 인디케이터를 보고 커넥션 리셋을 보내는 방식으로 방통위에서 내년에 도입 예정을 알고 있습니다. HTTPS의 경우 URL 정보를 보고 리다이렉션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지요? 이분 진짜 똑똑하신 것 같아요. SNI를 보고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기존 방식은. 혹시 회사 직원 아니십니까? 아닌데요? 아닙니다. 서비스 프로바이더 쪽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URL을 보고 리다이렉션을 한다는 얘기가 맞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확히 말하면 이 방식이 설명을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노하우기 때문에. 저는 알지만 중요한 거는 매우 흡사하다. 그렇지만 SNI로 해서는 불가능하다.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안내 페이지를 전달할 수 없고요. 안내 페이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끝나고 SSL 끝나고 데이터 왔을 때 작동시킨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최재준님께서요. SSL 오케스트레이터에 대한 공식적인 BMT 자료나 성능 시험에 관한 리포트가 있으신지요? 저희 장비에 대한 BMT 자료나 성능 자료는 저희 본사 자료는 있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저희 내부 승인을 받고 정보 이분이 필요한 영역 관련된 부분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수님께서는 SSL과 TLS가 어떻게 다르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똑같은 암호화 기법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SSL
여기서 아마 SS는 3.0과 TLS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알고리즘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SSL 쪽에 그 암호화를 수행하는 그 방식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깊숙하게 오시면 오케이. 뭐 저도 잘 몰라요. 알겠어요. 네. 김태신님께서 3.0 뭐 이런 거 말했지. 네. 네. 오늘 설명을 요약해 본다면 F5의 SSL 오케스트레이터는 인바운드는 물론 아웃바운드 트래픽까지 지원하며 선택한 트래픽만으로 복호화해서 민감한 금융정보 등을 함부로 열어보지 않도록 할 수 있어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속도 향상과 성능을 최적화하시는 방식이다 라고 말한다면 맞다라고 하시는 거죠. 김대심은 이런 정리 같은 거. 정리 짱이십니다. 네. 누구시죠? 진짜 짱이신데요. 네. 이분 KT에 계신 분이 KT에 계신 분. 아, 그러세요? 네네, KT에 계신 분이. 어떻게 아세요? 저 토카디 회원이니까 많이 그러니까 알죠. 네네네. 정말 똑똑하시네요. 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을 한 분이라도 이해해 준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다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면 더 감사하고.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 자, 사모님 마지막 한 말씀만 말씀하죠. 벌써 끝났나요? 네, 벌써 끝났어요. 그래서 다시 언제 만나죠? 아쉬워. 또 만나면 되지 뭘 그래. 네. 너무나 바쁜 시간에 연말이고요. 네네. 네, 저희가 좀 우리 마케팅 팀에서 약간 낚시성의 이 그림을 보냈어요. 네네. 네. 어떻게 보면 낚시성이 안 될까라는 부분에 고민을 진짜 많이 했고요. 네네. 제가 많이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가능한 쉽게 네. 말씀드릴 방법을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정리를 해드린다면 그러니까 오늘 정말 이것만 꼭 기억하시라. 그것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이것만 기억하시라.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네. PFS, SSL에 대한 서비스 체이닝 중요하다. 네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은 SSL 가시성 장비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년 전에 했던 것을 2년 전 지금도 계속 구매하시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여러 장비들을 선택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진정한 검토를 함께 해볼 부분이 나의 보안을 강화하는 영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 이유로 여러 장비들을 선택하지만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치지 않는 게 보안 영역인 만큼 그리고 그 보안 영역에 SSL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그동안 숨어있던 알지 못했던 영역 부분을 보고자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함께 많은 기능을 볼 수 있는 걸로 함께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고요. PFS만 기획하셔도 오늘은 저한테는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정리해드립니다. 저는 뭐 오늘 이제 토론하면서 이제 이 보안 장비들도 이제 클라우드처럼 굉장히 유연하게 뭐 미리 사이징 옛날처럼 뭐 10G, 20G 뭐 사이징하면 돼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유연하게 이제 돼야 되겠다. 그럼에 있어서 뭔가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이런 개념이 굉장히 필수 불가해지겠다. IT 인프라가 변하니까 그런 걸 저는 느꼈고요. 자, 여러분 이제 내일 2시 방송이 이제 아마 올해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2시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 가지고요. 실제로 독일과 미국 선진국들의 기업들이 그걸 어떻게 스마트 팩토리 운영하고 있고 또 한국의 기업들은 또 그것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사례 위주로 내일 할 거니까 2시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 참여하면 되겠고요. 스마트 팩토리 저희도 뭐 그래요? 자, 오늘 우리 솔루션도 있고. 그럼 시청자에서 모르세요. 내일 시청자가 안타깝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 마치고 여러분 이제 설문에 응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방송 마치고요. 여러분들 하여튼 연말 잘 보내시고요. 자, 그러면 하여튼 새해 인사 여기서 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도 한번 얼굴 한번 비추시고 감사합니다. 저한테 카메라 맞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언제 한번 꼭들 다들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